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김문수 효과 터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 전투력 강해져 민주당 박살, 국회에서 폭소 빵빵 터진 이유.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공산당과 범야권의 프레임, 유도 질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했습니까? 이에 김문수 장관 지금 보수 우파 대통령 후보급으로 급부상하고 있지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드디어 김문수 효과가 터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전투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내각의 주요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김문수 효과에서 비롯됐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의 차분한 성격으로 그동안에 조근조근 대답했던 스타일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 해당 위원에게 면박을 주는가 하면 고성까지 내지르는 모습이 터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위원 질의에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온라인 쇼핑몰 TMF 사기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을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가 발끈하며 이현주 의원을 몰아붙였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소리를 지르며 한덕수 총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한덕수 총리, 돈을 가지고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들이지요. 이현주,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요. 한덕수 총리, 공동 책임이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위원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독도 문제를 놓고 공세를 이어가자 반박 자료까지 흔들어 보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위원,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3건 중에 독도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천만에요! 천만에요! 위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민주당 장경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려 온 점을 직격한 것입니다. 이에 야당 위원석에서 한덕수 총리,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당 위원석을 향해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대한민국 총리예요. 그러자 야당 위원 측에서 일본 총리 같은데요? 라고 하자 한덕수 총리는 바로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런 모습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라며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하도 가짜뉴스 선동이 판을 치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김영현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호처장으로 무능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주장에 김영현 후보자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것이라고 역동을 폈습니다. 김민석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항맥을 거론하며 계엄설을 앞장서서 퍼뜨려 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위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용산이 뚫리고 무인기에 뚫리고 미국의 도감청에 뚫린 게 김영현 후보자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라며 경호 관점에서 저라면 김영현 후보자를 잘랐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영현 후보자의 대통령이 아니시지 않나요? 라는 강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의원이 김영현 후보자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김영현 후보자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김영현 후보자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대응에 당황한 듯한 김민석 의원은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경호의 명백한 실패자를 장관으로 승진시키지 않는다며 말을 잘 듣거나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니까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의 강한 반박이 이어지자 여당 소속인 국방위원장이 자제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정 국민의힘 위원이 야당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섭섭한 부분도 있고 듣기 거북하신 내용도 있지만 그 몫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김민석 위원님 질의 중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2년 전인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국무위원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결과로 만들어진 극심한 여서야대 정치 환경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한다는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야당 위원들의 막무가내식 질의는 물론 무리한 언행을 보여도 반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보여주는 이 같은 모습은 낯설게까지 느껴집니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탄핵 공세가 맞물리면서 더 이상 밀리면 과거 촛불 시위 전국때 박근혜 정부처럼 한없이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또한 김문수 효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야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공세는 물론 회의장 퇴장 조치 같은 수모를 당해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김문수 장관의 당당한 태도는 이른바
한동훈의 당정 갈등으로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여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을 뭉치게 하는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때문에 최근 윤석열 내각이 보여주는 이 같은 강력한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의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김문수 장관의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국회를 빵빵 터트린 그 이유가 뭘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개원식 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가세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개원식 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가세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